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곳은요. 네팔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주인공은 13살 소녀 스리자나고요. 이 소녀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드림, 꿈이라는 이름의 젖소에게 갑니다. 이 작은 손으로 우유를 짜서 버는 돈이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팔에서는 이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수입원이거든요. 그런데 스리자나 가족에게 찾아온 이 변화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이 작은 마을에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스리자나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변화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서요. 한 마을의 경제, 환경,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재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스리자나의 하루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네팔의 농업 현실이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네팔은 국민의 한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농업이 차지할 정도로 이 농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평균이 한 4%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인지 감이 오시죠? 와, 60%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중요한 농업의 생산성이 너무나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낙농업을 보면 네팔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짜내는 우유가 평균 2.5리터도 채 안 됐어요. 2.5리터요? 세계 평균이 6에서 8리터라고 하니 와, 정말 차이가 크네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군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그냥 내려온 경험에만 의존해서 소를 키우다 보니까요.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됐던 거죠. 품종 개량도 더디고 사료는 뭘 얼마나 줘야 하는지, 질병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제 한국에 들어간 거군요. 2023년 4월에 코이카랑 해퍼코리아가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공식 이름은 좀 길지만 쉽게 말해서 네팔 낙농업의 디지털 친환경 혁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씨앗은 그보다 1년 전인 2022년에 먼저 뿌려졌습니다. 한국형 홀스타인 젖소하고 종모우 108마리를 네팔에 보냈는데 그중 80마리가 바로 이 신둘리 마을 51가구에 전달됐죠.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건 그냥 소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을에 다 같이 우유를 모으는 그러니까 집유소를 짓고요. 그걸 또 신선하게 보관할 냉장 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호탄이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품종 좋은 젖소 몇 마리를 그냥 선물처럼 준 게 아니었군요. 마치 자동차 엔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비 기술, 운전법, 심지어 주유소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옮겨놓은 것과 비슷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식한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국의 베테랑 농장주들이 수십 년간 정말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건강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관리하는 법, 또 영양 균형을 맞춘 사료를 직접 배합하는 기술, 우유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착유법 같은 것들이요. 농가마다 1대1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짠 우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체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숫자로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결과는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이후에 마을 전체의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이 7kg에서 13.27kg으로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2배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한국 젖소를 직접 받은 50일 농가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밀이 드러나죠. 하루 평균 생산량이 무려 22kg, 기존보다 3배가 넘어요. 이건 단순히 소 품종만 바꾼다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유 생산량 3배 증가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 변화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네팔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거든요. 어림짐작과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이
데이터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산량이 두세 배 뛰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의미가 없겠죠. 이 프로젝트가 진짜 똑똑했던 건 바로 이 지점. 지속 가능성까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먼저 그린 측면을 보면 이 신둘리 마을이 히말라야 근처라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한 곳이에요. 여름에 점점 더워지면서 젖소들이 받는 고온 스트레스가 우유 생산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축사 안에 선풍기하고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생산성도 지키는 거군요. 가축 분뇨 문제도 골칫거리였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바이오매스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전에는 그냥 버려지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됐던 가축 분뇨를 발효시켜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가스가 각 가정의 주방에서 쓰는 연료가 되는 거죠. 와, 그럼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까지 얻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네요. 이걸로 돈도 아낄 수 있었겠어요. 그럼요. 이 바이오가스가 기존에 쓰던 LTG 가스를 대체하면서 한 가구당 한 달에 7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 가까운 에너지 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가스 현장에서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해요. 해퍼코리아 대표님 말에 따르면 처음엔 69가구로 시작했는데 옆집에서 가스비 아끼는 걸 본 이웃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줄을 서서 순식간에 94가구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역시 가장 확실한 홍보는 옆집의 성공이죠. 하하,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또 다른 날개인 디지털 전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계속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려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 바디시 개발한 모바일 앱 파머스 핸즈를 도입했습니다. 소목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면 이 센서가 소의 활동량, 체온, 움직임 같은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수집해서 농부의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네팔의 시골 마을, 특히 연세가 있으신 농민들이 이런 스마트폰 앱을 정말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디지털 격차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앱만 설치해 준 게 아니라 이걸 교육과 연결시킨 게 신의 한 수였죠. 젊은이들이 먼저 앱 사용법을 익혀서 마을 어른들께 알려드리는 디지털 튜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앱 화면에 글씨를 크게 키우고 아이콘을 그림으로 바꾸는 등 현지 맞춤형으로 앱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아, 기술 도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썼군요. 그럼 이 앱으로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 소가 평소보다 움직임이 줄거나 열이 오르면 앱에서 바로 경고 알림이 뜹니다. 그럼 농부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죠. 예전 같았으면 소가 엎어서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을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소의 발정기 같은 번식의 중요한 시기도 정확히 알려주니까 계획적인 축산이 가능해졌고요. 사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고 있는지도 데이터로 분석해주니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게임 체인저가 많네요.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내 손 안의 스마트폰이 24시간 나를 도와주는 축산 비서가 생긴 셈이군요. 그렇죠. 질병으로 애지중지 키운 소를 잃거나 갑자기 우유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도구가 생긴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의 변해는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였겠죠? 이 프로젝트가 가져온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여성의 삶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네팔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사 노동이나 남편을 돕는 보조적인 일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결정권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그 구조를 바꾼 건가요? 네, 완전히요. 여성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고 소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고 마을 공동지배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정과 마을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와, 그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이제 여성들은 파머스엔즈 앱에 기록된 데이터를 들고 마을 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집 소는 사료를 이렇게 바꿨더니 우유 생산량이 10% 늘었다. 혹은 앱을 보니 요즘 이웃 마을에 전염병 조짐이 보이니 다 같이 백신을 맞자. 와 같이 데이터를 근거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실질적인 낙농 전문가로 존중받기 시작한 거죠. 기술이 한 사람의 경제력 자립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까지 끌어올리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팔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좋은 품종의 젖소를 나눠주는 차원을 훌쩍 넘어섰네요. 한국의 체계적인 축산 시스템,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라는 디지털 도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경제, 환경, 사회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13살 소녀 스리자나의 새벽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농민들을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만들었다는 점일 겁니다. 그들의 손에 물고기를 쥐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고 양식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식과 도구를 쥐어준 것. 그게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진론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업이나 첨단 도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기술은 외딴 마을의 한 농부가 손에 쥔 스마트폰 앱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생계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까지 바꾸는 그런 기술 말입니다.